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7년에 일제의 강압으로 지어진 감옥입니다. 이후 약 80여년 동안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고 고문받으며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대문 형무소는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으로 여겨집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현존하는 건축물 중 유일한 일본풍 옥조 건물이다. 1923년 지은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된 전국의 애국지사들이 이감 후 생을 마감한 장소이다. 형무소는 죄인들을 감금하는 곳이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온갖 고초를 당한 이들은 목숨을 바칠 만큼 나라를 사랑한 애국지사들이었다. 서대문 형무소를 걷는 내내 얼굴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이곳은 1987년에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역사관 내에는 전시관, 중앙사, 12옥사, 공작사, 한센병원, 순열추모비, 사형장과 시군우, 유관순 지하옥사, 남장과 망리 등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을 모두 돌아보고 나오면 강우규,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 순국 열사의 이름이 기록된 추모비가 눈에 띕니다. 유관순 지하감옥 1919년 4월 1일 천안 병천의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 한 소녀가 체포당한다. 그녀는 3년형을 선고받고 그해 8월 서대문 감옥으로 옮겨졌으나 법정 노독죄로 7년형이 추가된다. 또한 동료 수감자와 함께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이다 지하 독방에 감금되고 고문과 영양실조를 견디다 못해 1920년 10월 12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바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었던 지하 감옥도 보존되어 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실 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셔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새기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으로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애국지사로는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운동에 참여하고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유관순 열사는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독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1920년 10월 12일에 순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강우규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투쟁을 기리고 우리나라 독립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고문을 받았던 애국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식민지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감옥을 건설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1914년에 완공된 서대문 형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약 500여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학대가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강우규 의사와 의거 1920년 9월 2일 강우규 의사는 서울역에서 일제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의거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일제의 가혹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1920년 11월 29일에 순국하였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본 국왕인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포공원에서 일제의 군사력을 가시하기 위한 행사인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서 폭탄을 투척해 일본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등을 즉사시켰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는 모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각각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하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던 곳으로 우리나라 독립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김약연 명동학교와 간민교육회를 설립하여 나라 없이 만주로 온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북간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간하였으며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조지 세넌 맥큐, 윤산온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미국인 선교사로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병일 1940년대 초 17세에 뜻이 통하는 친구들과 함께 헬맹단이라는 독립운동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 목표는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서 광복군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일제강점기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남자현 여성 독립운동가로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 군정서에 가입하고 군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으며 1925년 조선 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기 위해 국내에 잔입하였다가 체포되어 옥보를 치렀습니다. 이은찬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군정서에서 활약하였습니다. 1924년에는 동의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일본 경찰과 교전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습니다. 조명화 1928년 대만에서 일본 왕족을 습격하여 부상을 입힌 뒤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순국하였습니다. 차근봉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 신간해 해소 반대운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습니다. 백정기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무정부주의 단체인 남아한인청년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933년 상하이에서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순국하였습니다. 유상근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청년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당시 일본군과 싸우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습니다. 최태욱 3.1운동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1920년 일본군과 교전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습니다. 홍병기 천도교 지도자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근동진 천도교 지도자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4명 중 1명으로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이후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